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하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라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소중한 돈의 구매력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내 돈을 가장 잘 불릴 수 있거나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넣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게 되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정도면 수익 실현해야지. 줄 때 먹어라. 익절은 언제나 옳다. 이 말의 뜻은 결국 이런 겁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곧 떨어질 것 같거나 아니면 내가 만족할 만큼 수익이 났으니까 지금 들고 있는 자산을 팔고 다시 원화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에서 30% 혹은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50에서 10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한 번쯤은 수익 실현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화라는 화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확정적으로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다시 원화로 바꿀까요?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이 줄긴 하지만 그래도 연 3, 4% 정도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조정이 올 것 같으니 잠깐 현금으로 피신해 있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결국 수익 실현이라는 행동의 본질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비싸니까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해서 맞춘 적 있으신가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도 매년 시장 전만 보고서를 내고 가격 예측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절반 이상이 다 틀립니다. 심지어 맞췄다고 하는 것들도 자세히 보면 그냥 운이 좋아서 맞춘 겁니다. 개인들이 한두 번 맞춘 경험은 실력이 아니라 착각을 만들고 그 착각이 다음에도 또 맞출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력과 인재들이 모여있는 기관들도 가격을 못 맞추는데 한 개인이 의도적으로 맞추기란 절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무언가를 예상하고 그걸 맞췄을 때 가장 큰 도파민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번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팔고 기다렸다가 다시 사고 또 팔고 이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관점을 하나 바꿔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식을 팔아서 원화를 얻는 행동만 수익 실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자산을 살 때도 수익 실현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며칠 전에 비해 주가가 10% 떨어졌습니다. 그럼 내 통장의 잔고는 그대로고 주식이 마이너스 10%가 된 거죠. 근데 이건 원화가 10% 수익이 났다고 말해도 완전히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주식을 샀습니다. 이건 원화의 10% 수익을 확정 지은 뒤에 그 원화로 주식을 산 겁니다. 원화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보유 중인 주식이 플러스 10%가 되어서 주식을 팔고 원화를 산 것, 사려고 하는 주식이 마이너스 10%가 되어서 원화를 팔고 주식을 산 것,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수익 실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원화를 기준점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원화도 계속 가치가 변하는 하나의 자산일 뿐입니다. 기준점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라는 거죠. 한국인은 평생 동안 원화를 써왔고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산의 기능과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격이 어떻냐에 반응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국내 주식이 20년간 박스권에 갇혀있다 보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 코스피가 5천, 6천까지 가다 보니까 국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어느샌가 다 사라지고 국장 안 하면 바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내 주식이 얼마나 주주한테 안 좋은지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가격이 오르니까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나도 부자 되고 싶다. 그러니까 당장 투자하자. 이 얼마나 1차원적인 생각입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절대 긴 시간을 두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현대사회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기고 사람들이 빠르게 돈을 벌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에 내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정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당장 내년에 죽을 것도 아닌데 6개월 뒤에 부자가 되든 5년 뒤에 부자가 되든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시간을 길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거래소의 문제도 있습니다. 거래소는 단기간에 많은 트레이딩을 유도해야 많은 거래 수수료를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익률과 일봉, 주봉, 월봉 같이 짧은 시간의 수익률만 보여주면서 긴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큰 이득을 볼 수 있는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격의 변동이라는 건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닌 이 자산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좋은가, 구조가 얼마나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팔든 부동산을 사든 채권, 금, 달러 그 어떠한 걸 사더라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좋다는 거에 가격 말고 다른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금보다 많이 오를 것 같은 거, 지금 전쟁이 났는데 조금 덜 떨어질 것 같은 거, 이런 가격만을 생각해서 매매하고 가격이 아닌 다른 조건은 애초에 선택지에 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은 기능을 가진 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명보트를 펼쳐서 탈출을 해야겠죠. 근데 수많은 구명보트를 보니까 구멍이 너무 많아서 물이 새는 보트가 있고
구멍 없이 잘 작동하는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또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서 딱히 탈출하는데 문제가 없는 보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타시겠습니까? 당연히 구멍이 하나도 없는 멀쩡한 보트를 타야죠. 근데 여기서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구멍이 하나밖에 없고 더 커지지 않는다면 사실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멀쩡한 보트가 있는데 뭐하러 하자가 있는 보트를 타냐니까요. 이렇게 세상에는 가격이 아닌 기능적인 측면에서 여러 특징을 가진 자산들이 있지만 제일 좋은 자산, 1등 자산이 있다면 그걸 전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분산 투자한다고 채권, 금, S&P 500, 달러, 부동산 굉장히 여러 종목을 샀습니다.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스닥만 100% 들고 있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하거나 전쟁이 나면 급격한 폭락이 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가진 현금, 채권, 나스닥, 금을 일정 %씩 나눠서 담으란 말입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전쟁, 금융위기,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한 번에 모든 자산이 폭락하는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답이 없을 때나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완벽한 구명보트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보트에 구멍이 하나 혹은 2개씩 있는 보트들만 있다면 조건을 따져 탑승하는 게 맞습니다. 구멍이 하나지만 크기가 큰 구명보트랑 구멍이 2개인 대신 크기가 작은 구명보트가 있다면 어느 게 물이 더 빨리 찰지 모르기 때문에 나눠서 탑승하는, 즉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미 완벽한 보트가 존재하는데 이거 놔두고 소중한 가족들을 뭐하러 구멍난 보트에 태우냐니까요. 세상에 두 번째로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자산이 있고 본인이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 자산에 나의 모든 구매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그 완벽한 구명보트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수많은 자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벽한 자산이 등장했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런 얘기들, 거래소에서 사는 거, 코인 중에 대장, 변동성이 너무 심해 투기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대충 비트코인으로 돈 잃은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비트코인은 단순히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 아닙니다. 거래소에서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름에 코인이 들어가니까 비슷한 건 줄 아는 분들이 계신데 비트코인은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과 아예 다른 겁니다. 구조 자체가 기존 자산들과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서 누구도 임의로 늘릴 수 없고 중앙기관 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동결하거나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로든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옮길 수 있으며 1억분의 1 단위까지 잘게 쪼갤 수 있어서 희소성, 검열 저항성, 이동성, 분할성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갖춘 자산입니다. 이 모든 특징을 종합해보면 비트코인은 기존 자산들이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구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비트맥시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돈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제 처음 얘기했던 수익 실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좋은 자산을 선택하기 위해 수익 실현이라는 말을 하며 자산을 교환합니다. 주식을 사는 것도 결국 현금을 파는 행동이고 부동산을 사는 것도 현금을 파는 겁니다. 모든 투자는 결국 어떤 자산을 팔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자산을 사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가장 완벽한 자산이 탄생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 자산에 분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트코인만 100% 보유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게 맞냐? 비트코인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적당히 30% 정도만 담고 수익 나면 팔아라. 익절은 언제나 옳다. 하지만 정말 구조적으로 가장 뛰어난 자산을 발견했다면 그 자산을 다시 원화로 바꾸는 게 정말 수익 실현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죠. 진짜 수익 실현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원화를 얻는 게 아니라 원화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얻는 순간입니다. 원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강화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시스템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거고요. 화폐 시스템에서 엑시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진짜 수익 실현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9일 밤 10시 40분 비트코인이 드디어 94만 번째 블록을 채굴하며 총 공급량 2천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이 100만 개도 남지 않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완벽한 구명보트에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